네,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윤승모 경남기업 전 부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홍 지사가 이번 주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지 3주가 됐습니다. 수사 상황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이 성완종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최신 뉴스는 윤승모 전 부사장이 극비리에 검찰에 다시 불려 나왔다. 지난달인가요? 한번 기초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실 윤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검찰 특별수사팀이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뉴스에 재미있는 것이 나왔는데요. 사실 윤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 지사 홍 지사의 1억 원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간 전달자로. 그렇죠. 중간 전달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홍 전 지사가 홍 지사가 지금 국회에 있을 때 국회의원실 707호실에서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지금 어제 보도를 나온 바로는 그것이 아니고 국회 내에 있는 제3의 장소에서 돈을 지급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 물론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검찰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수사를 해 가다가 핵심적인 자금 제공자, 공여자의 네. 진술이 어떻게 보면 약간 변경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부르지 않고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조사를 하다가 뭔가 어떤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불렀었다라고 볼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있어서 이제 홍 지사뿐만 아니고 이 전 총리의 측근이 보면은 당시 어떤 동선에 대한 자료를 네. 제공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대조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핵심적인 새로운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서 불렀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약간의 어떤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좀 귀추가 주목되는 뭔가 그런 있긴 부분입니다.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건데요.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지사가 소환이 곧 있을 거란 얘기가 한참 전부터 흘러나왔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좀 연장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뇌물 공여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만 보통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예를 들면 2009년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한통운 곽영옥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됐다가 다시 말이 번복됨으로 인해서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돈을 주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관적인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검찰이 어떤 방향을 수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줄기가 이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윤모 씨라고 하는 그 부사장이 네. 돈을 전달했다는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가장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 있게 이제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최 변호사도 말했지만은 그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 윤 부사장의 말 자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에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거나 찾아가 조사하거나 그래 객관적인 보강 증거를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홍 지사를 불러다 조사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저항에 그렇게 부딪힐 말이 왔다 염려가 갔다 있죠. 할 때 검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물증과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진술을 대조를 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리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참고인이죠.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성완종 씨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이 사건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얘기했던 이른바 귀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윤모 부사장인데요. 네. 이분의 진술이 지금 만약에 변경된다고 하면은 변경된 진술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증거와 확인하는 그걸 통해서 검찰에 이제 수사를 기록을 법원에 넘길 때의 어떤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로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금
벌써 지금 3주를 넘어가는데 왜 한 명도 못 부르고 있느냐?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수사가 느려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의혹이 늘어나는데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사건을 얘기를 하냐 하면은 증거의 90%가 없는 상태에서 10%만 증거를 가지고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직접 어렵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죠.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예. 직접적인 증거,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만나서 매우 은밀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모자이크하기 위한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위한 있다는 그런 실무적인 것은 상당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며칠 전에 있었던 4월 29일에 있었던 재보선거 같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수사의 페이스를 어떤 조절을 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선거 일정이 끝났다고 하면은 검찰로서는 정말 이 액셀레이터를 밟아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이 사건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검찰의 수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재보선 끝나자마자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까? 상당히 이제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문무일 팀장 같은 경우에도 기초공사는 다 했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 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른바 그 압수수색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한 물증을 분석이 거의 끝났고 핵심적인 어떤 참고인 특히 성완종 씨 측뿐만 아니고 보면은 홍 지사뿐만 아니고 네. 이 전 총리의 핵심 측근들을 거의 지금 불러서 지난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객관적인 물증이 대조를 했고 그것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아마 빠른다고 하면은 다음 주쯤에 이제 관계자를 지금 소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지금 법조계에서도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분석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홍 지사 쪽에서도 이런저런 방어막을 치고 있거든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에 앙심에 찬 흥분 상태에서 쓴 메모는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좀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홍 지사가 제1차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가장 높고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도 보이고 하다가 어제 이메일로 해서 기자단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정치적 수사만 얘기를 해오다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 능력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번에 알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증거가 바로 녹취록이었죠. 네. 그것의 증거 능력을 계속 물고 늘어졌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입증 책임은 검찰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메모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녹취 파일 자체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은 다른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핵심적인 증거를 흔들어서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지금 보면은 변호인도 선임을 했고 이메일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법조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오기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공소 제기뿐만 아니고 기소 유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기초를 달아놓는 그런 수사가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홍 지사는 검사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대선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서도 안 되겠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검사들이 이렇게 현직 고위 공무원 조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저번에 이완구 전 총리가 수사 진행 상황 자체를 검찰청에 있는 국장하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정부 실세들이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수사 진행 상황이나 동향 같은 것들을 그분들이 파악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홍 지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자기 친정에서 지금 본인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지금 후임 검사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의 프로토콜이라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던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반박이 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수사팀에서는 당연히 엄격하게 비밀을 지켜가면서 수사 진행 상황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겠지만 지금 3주가 지난 시점까지 나온 증거들에서 객관적인 게 별로 없고 본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대강 만들었다고는 주장하지만 실제 그것에 상응하는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홍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안도한다고 할까요? 혹은 검찰 수사팀에서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런 입장이 서로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홍 지사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지금 검찰총장이 김진태 검찰총장이 홍준표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 예. 아마 그런 것을 그 의식해서인지 재미있는 것은 홍준표 그 경남지사가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검찰 출신이 아니고 사법연수원 동기이지만 아주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후배를 연수원 그 변호인을 그 선임을 했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그 나름대로 이제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무죄가 나왔을 때에도 검찰의 고위직이나 이런 변호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았다라는 그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이 아닌 이른바 사법연수원 출신으로서 상당히 본인이 신뢰하는 변호사를 선임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한 점에서 그 반대로 지금 그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올 2월 달에 갓 그 옷을 벗고 나왔는 그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 사건에 대응하고 하는 변호인 선임 전략도 이 전 총리와 네. 이 홍 지사가 상당히 사뭇 다른 그런 점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홍 지사로서는 그런 어떤 검찰 개입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아마 이르면 이번 주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홍준표 지사의 어떤 수사 내용이 이번 그 특별수사팀의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어떤 물꼬를 트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기둥을 좀 세우겠다고 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기초 절차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들을 얼기설기 엮어서 상대방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증거들을 들이대고 그 사람들 불러서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증거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검찰에서 보통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할 때 그냥 무조건 부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상대방이 당연히 부인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부인할 수 있는 말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먼저 준비해 놓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명 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사실은 이완구 전 총리하고 홍 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젠가 그 이완구 전 총리 조사할 때 3천만 원 지불했다는 그런 발언과 관련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신 씨를 불러다 물어봤더니 3천만 원 지급에 대해서 또 자기는 뭐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객관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목격자 증언이라던가 뭐 그날 당시에 뭐 왔다 갔다 한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사실은 없을 텐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증거들이 지금 다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초 골조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우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쉬울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 그 재미있는 것이 지금 윤모 그 돈을 실제 전달했다는 사람이 이번에는 직접 소환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참고인, 핵심 참고인을 소환해서 확실한 진술을 받아놓겠다는 겁니다. 아마 그 바로 직후에 이루어질 것이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지사를 부르고 그 다음은 이른바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윤모 그 전 부사장과 윤승모 부사장과 홍준표 지사를 대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질할 때에 물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진술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어제 불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부르고 나서 그 다음 순서는 대질일 것인데 만약에 그 대질에서 예컨대 그 핵심적인 돈을 전달했던 사람의 진술이 무너져 버린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지금 윤승모 전 부사장을 불러서 진술을 확보했는 그것이 아마 앞으로 어떤 대질을 할 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이번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혐의가 나오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메모에 보면 이름만 나온 인물인데 수사가 가능한 건가요? 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메모의 증거 능력을 사실 살펴보는 것이고요. 예. 그 메모에 이름이 거론돼 있다라고 해서 그 돈을 언제 줬는지 혹은 얼마 줬는지가 특정이 전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보기도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메모라고 하는 것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증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범행 사실을 특정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검찰에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본인은 나는 원래 그분하고 친했다. 성완종 씨하고 원래 친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왔을 때 내가 거절했다라고 벌써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완구 전 총리처럼 전혀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은 또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 그분, 즉 현재 있는 그 이완기 씨의 실질적인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상당히 객관적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또 사실에 기초한 것처럼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역시나 좀 같은 어렵다고 문제에 봐야죠. 봉착을 하는 건데 그렇죠. 궁금한 거는 이 수사팀에서 어떤 큰 틀을 잡아놓고 앞서 말씀하신 메모의 증거 능력 이런 거를 따져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인물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홍 지사라든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이 수사가 커지는 건가요? 수사가 커질 수도 있고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른 자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이외에 금품을 주고받았던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수사가 착수될 건데 예. 이것은 이른바 리스트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수사는 왜 하겠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죄명이 나와야 하는데 리스트에 있는 것만으로 해서 무슨 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돈이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특히 그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그 검찰 그 운영위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 총리나 홍 지사와 다른 근본적인 다른 것은 나는 돈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의 얘기가 나오면 그것이 정치 자금이냐 아니면 뇌물이냐 이런 게 특정이 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죄를 적용해야 될지 사실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병기 실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떳떳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건 것이고 결국 검찰은 다른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 다른 비밀 장부가 있는지 그것을 압수수색을 통해서나 아니면 임의 제출을 통해서 받았을 때만이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지금 돈이 나오지 않은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이병기 실장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러서 조사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어제 특히 종합일간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바로는 이것 리스트 이외에 다른 어떤 비밀 장부가 있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추측성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리스트에 있는 것도 결국 지금 2명 이외에는 다른 수사가 한 발 더 나가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근데 그게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특검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메모에 상황이 아닌가 보면은 싶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 금액이 없었거든요. 그 두 명에 대해서 아무런 금액이 안 적혀 있었는데 메모에는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향신문과의 그 녹취록 때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도 그런 녹취록이 나오든지 아까 말한 비밀 장부가 나오든지 계좌 입금 내역이 나오든지 혹은 내가 돈 주는 걸 보았다라고 하는 운전세 진술이 나오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완구 전 총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퇴하면서 바로 소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수사 예.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런 얘기 나온 지 한참 됐어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한 다음 주 정도가 원래 이분들에 대한 소환 여부가 결정이 이번 주죠? 된, 오늘 이번 주가 일요일이기 되겠죠. 때문에. 예, 그런 예, 게 예. 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비밀장부 얘기도 나왔고 뭐 일간 요즘 기사 나오는 것도 보면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예. 이 검찰에서 봤을 때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아, 여기서 나한테 핵심적으로 무엇을 궁금해하는구나라는 거를 그 검찰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 알게 되거든요. 변호사도 동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검찰 조사를 임하지 않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한테 떠보는구나. 내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이거에 불과한데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구나. 이런 걸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검찰이 섣부르게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소환을 하게 되면 분리할 수 있다.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오히려 노출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이 전 총리가 만약에 소환이 된다면 네, 결국은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기초자료, 양측의 성 회장과 이 총리 측의 그 당시 2013년 4월 4일 전후 행적에 관한 증거는 객관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걸로 기소를 하는 건 아니죠. 공소장이란 것은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반경에 돈을 주고 받았는지 이 부분이 그 공소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것은 아무리 행적이 만났다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돈을 줬는지 여부인데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보면 돈을 줬다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이른바 그 음료 통에 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봉투에 넣어서 했다고 하고 굉장히 증거가 엇갈리기 때문에 과연 기소할지 있는 여부도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얼마나 객관적 물증과 또 특히 성완종 회장 측에 있는 인물을 어떻게 그 신빙성 있게 진술을 받아내서 그 진술이 법원까지 갔을 때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시키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마치 지난번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에도 핵심 증인이 검찰에서는 돈을 줬다고 했다가 법원에 가서는 진술을 바꿔버림으로써 무죄가 났듯이 그랬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과연 돈을 줬다 내지는 목격했다라고 했는 사람들이 과연 법원까지 가서 계속 진술을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 지켜봐야 될 핵심적인 게다가 부분이 아닌가 그때는 싶습니다. 두 분 다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한쪽은 고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특별사
사면 놓고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선거 바로 직전에 대통령께서 아프신 와중에도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특히 사면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특별감찰 수사까지도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논란이 결국 일어나게 되면은 실제 돈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한 방향 틀어져서 옆으로 나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문재인 현재 그 민주당,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연합의 그 당대표하고 당시에 노무현 정권에 대한 그 공격 내지는 이 반격의 형태로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혹은 또 실질적인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 사면 자체는 어떤 법적 수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 사면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한 정권 내에 2년 만에 2번 특별 사면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가 결국은 사면 자체의 어떤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과정에서 한마디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2008년 전후기 때문에 예컨대 돈을 주고받았다고 하면은 뇌물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라고 볼 여지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가지고는 수사를 해야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 날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 그 전후로 해서 그 경남 기업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나갔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과거의 여당이건 아니면 지금 여당이건 간에 관련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명확한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고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좀 명확한 어떤 사실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고 있죠.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럼 증거가. 단서가 좀 나와야 수사에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는 예, 예.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좀 내부가 좀 소용돌이 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